루브르 박물관에 그런 조합처럼 이렇게 현대적인 것과 빈티지한 것이 섞였을 때 이렇게 열면 프라이빗한 저희 중정 마당이 이제 펼쳐집니다. 약간 한식 느낌이 나는 어떤 방을 좀 게스트한테 공간 선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약간 이렇게 Z자 형태의 다락방까지 올라가는 요 어떤 균형감 있는 계단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고제 무늬목입니다. 고제. 그러니까 100년 된 오래된 나무를 무늬목 채취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걸리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종시에 왔습니다. 비가 와서 외부는 못 찍고 일단은 주차장 안에 저희가 핏이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건축주님 목소리라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외관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외장 소재를 건축주가 요구하신 적고벽돌과 롱브릭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하나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을 주고 하나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외장재 벽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두 가지 벽돌을 좀 섞어서 써달라는 요청을 하셨 이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해놓고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한 군데는 원래 있었던 집이고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좀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딱 그런 어떤 조합처럼 이렇게 현대적인 것과 어떤 빈티지한 것이 섞였을 때 드는 아주 조화로운 느낌이 잘 조합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색톤이 완전히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매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아주 조화로운 이제 두 개의 박공의 집이 잘 크로스된 느낌으로 외관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면적은 40평이고요. 2층 면적은 35평입니다. 전체 연면적 75평짜리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주차장 한 12평 정도 빼면 실내 공간 63평 정도의 공간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다락이 있어요. 굉장히 큰 다락이 한 10평 가까운 다락이 있는데 다락은 평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와 있는데 이 주차장이 이 비 오는 날 와보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 뭐 좀 많이 행사 같은 거 하시나요? 차 빼놓고? 여기서 수영장 만들고 그래요. 여름에요? 네. 수영장 여기 펼쳐놓고 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놀고 그러네요. 네. 근데 설계 기획 당시에 요 적산목 누바 이게 기획이 없었어요. 그죠? 공사 중에 건축주 요청에 의해서 됐는데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계 의도는 여기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오면서 이 폴딩 도어를 통해서 정원이 보이고 현관으로 들어가는 어떤 동선을 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열어두고 이 어떤 나무 인테리어 안에 쌓여 있으니까 마치 무슨 주차장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정자 안에 있는 느낌? 좋은 공간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무엇보다 향이 좋아요, 향이. 느끼세요? 향은 안 나요. 향 안 나요?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냄새가 나냐? 이게 안 나나? 안 나? 남았나?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나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좋은데 딱 이렇게 폴딩도어를 열어두면 이렇게 약간 제주도 마당 같은 정원이 펼쳐지는데 너무 지금 비가 와서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바람 불고 이러면 좀 정신없겠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마당이 프라이빗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쪽은 대로변과 접해서 충분히 높이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 대로변 쪽은 이제 시야를 확보하면 됐고요. 진입하는 작은 도로 쪽에서 외부 시선이 닿지 않도록 이제 주차장과 현관, 뭐 방들로 이렇게 건물 메스를 통해서 이제 시선 차단을 하는 기획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즐겨 쓰는 동선인데 여기 현관문을 이렇게 닫으면 신발장의 한 문을 통해서 이제 저쪽 동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과. 저희 모델하우스의 동선과 비슷하죠. 근데 모델하우스보다 여기 주차장이 조금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차가 들어오면서 마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지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동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대지 조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신발장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한쪽은 이렇게 뭔가 뭐 키를 둔다거나 뭐 가방을 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DP 공간,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신기도 하겠네요. 이렇게 끈을 묶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이 좀 특이한데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꼭 이렇게 중문을 소개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원목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저희가 이제 수제 중문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닫이 형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실내를 볼 건데요. 내부를 쭉 보여드릴 건데 지나가면서 또 공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열면 저희 중정 마당이 프라이빗한 저희 중정 마당이 이제 펼쳐집니다. 네. 여기는 사실 커튼이 없어도 되는 공간이긴 하죠. 그죠? 이 게스트룸이죠. 지금 네. 사용하고 게스트룸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도? 맞아요. 네. 아, 로봇 청소기 방이기도 하네요. 얘가 나왔을 때 들어가나요? 1층 청소를. 아, 얘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막 많아요, 이런 게. 하나는 먼지 수거통, 하나는 물통, 하나는 빨래 빨고 난, 그러니까 밑에 걸레 있거든요. 네. 걸레를 제가 빨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빨아서 그 더러운 물 받아놓는 통. 네, 그냥 물만 갈아주면 돼요, 저는. 저희가 지금 플로어가 없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를 내려가거나 그러진 못하죠. 그러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플랫해야지만 네. 구석구석 다 하긴 하고요. 자꾸 이거 만들어 달라는 분 많은데 이거 핑계대고. 근데 이런 로봇 청소기 때문에도 그렇게 좀 평평하고 좀 플랫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집에서 집을 바라보는 이런 느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희 촬영팀이 저쪽에서 저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여기 이 문이 힘들었습니다. 이거 문 1년 걸렸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한식 느낌이 나는 어떤 방을 좀 게스트한테 공간 선사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식 느낌이 나는 문을 제작을 해서 이게 다는데, 순수 원목입니다. 오크 솔리드 원목으로만 만든 수제 도어예요. 네. 이게 수제 도어라서 그런지 가격도 비싸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청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네. 여기 또 문으로 또 얘기할 게 또 하나가 있네요. 그때 공사 중에 막 이렇게 정신없을 때 왔을 때 몰랐는데 이게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딱 보니까 조금 더 훨씬 고급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따가 이거 컬러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건축주가 왜 이 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는 왜 다양한 컬러가 아닌 한 가지를 고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른 공간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이죠. 1층에 있는. 그리고 건식 세면대, 변기, 샤워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사용하시면서 요거 좀 불편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피드백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없어요. 괜찮아요? 네. 네. 특별히 불편한 건 없어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 뭔가 좀 하나 이렇게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많이 튀진 않나요? 별로 안. 조금 신경 써서 쓰시고 이렇게 딱 끄시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1년 정도 사용했는데 이런 데 좀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타일이 살짝 올라오면 보기가 싫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뭐 신경 써서 잘 사용하시니까 전혀 사용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졸리컷 아주 제가 좋아하는 졸리컷 기가 막히게 됐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수납장치가 있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타일 자체가 이 포슬레인 계열 타일이라 잘 마르고 흡수율이 낮아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좋아요. 네. 이게 이제 검은색 이 진한 계열의 타일을 쓰면 이제 흡수율이 높으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타일을 너무 잘 붙였다, 이거. 타일입니다. 이게 세라믹 아닙니다. 타일로 한 거죠. 네. 이거 보시면 이 매지가 보이실 겁니다. 같은 타일로 이렇게 다 감싼 거예요. 네. 제작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도 끝에 오면
이렇게 이제 창고 공간, 계단 밑을 활용한 그냥 창고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쌓아 놓으시면 물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거는 가구팀의 협조를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선반으로 해놔야 물건 위에 물건이 쌓이면 그 밑에 있는 물건은 계속 나중에 새로 사죠. 밑에 있는 걸. 밑에 있는 거 새로 명언이시네. 밑에 있는 거 못 찾아 새로 사게 되는 거죠. 네. 딱 돌아서면 이제 거실에 어떤 공간이 쫙 펼쳐지는데, 네, 거실 이제 긴 벽면을 다 소파로 채우셨어요. 뭐 TV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온전히 어떤 풍경을 즐기는 형태의 가구 배치를 하신 것 같네요. 저희 이제 인테리어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요 계단선입니다. 요 계단선. 약간 이렇게 Z자 형태의 다락방까지 올라가는 요 어떤 균형감 있는 계단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설계자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라인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빗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창을 좋은 거 써서 그런가? 어제 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 많이 온 다른 데는 소리가 안 나는데 네. 저기 2층에 네. 박공지부 네. 그 방은 빗소리가 좀 나요. 아, 많이 네. 와가지고. 많이 올 때는. 네. 네. 근데 이게 목조주택은 이렇게 지붕면이 있으면 이제 징크를 이렇게 바로 붙이잖아요. 네. 목조가 바로 소리를 흡수해 버리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하지 작업을 하면 징크가 소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에도 징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탕탕탕탕탕탕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철 같은 걸 대고 그 위에다 하거든요. 그럼 공간이 생기니까 이 때리는 어떤 소리가 그 공간에 의해서 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 박공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나진 않네, 열어도. 크게 나? 저희 이제 매립된 물바지에서 이제 물이 막 엄청 나오네요, 저기서. 네. 여기 좀 2층 처마가 조금 있어서 전혀 여기에 나는 여기에 물방울이 하나도 없어서 비가 참 얌전하게 오는구나 했는데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저기 여기가. 좁고 네. 있는데 네, 저기 효과가 네, 있는 네, 거죠. 조금. 네, 처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조금 있는 2층 복도가 여기부터 저기 튀어나간 여기를 저희가 2층 복도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기왕에 나가는 거 좀 더 나가지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건폐율에 들어가죠. 네, 저희가 건폐율을 꽉 채워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만큼 나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은 있었어요. 네. 주방은 제일 나중에 오는 걸로 하고, 주방이 가장 이제 중요한 공간이니까 2층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층에 올라오면 첫 번째 가족실 공간인데, 정리 싹 해놓으셨는데? 제가 안 했어요. 엄청 힘드셨겠는데요? 네. 1층에 TV가 없었죠. 뭐, 가족들과 같이 TV를 본다거나 할 때는 이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고요. 네.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아빠의 서재 공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설계 시점에 좀 얘기가 많이 오갔던 공간인데, 저는 이제 다락을 올리는 것도 생각하셨었고 여기에 있는 것도 하셨는데, 사모님 한마디에 그냥 여기로 픽스가 됐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아빠가 애들 눈에 띄어야 된다. 네. 네. 짱 박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 걸리는 이 복도 공간에 이렇게 아빠의 서재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뒤쪽으로 돌아서면 이제 마당이 보이고, 네, 내려다보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펼쳐지는 복도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저희가 이제 서재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름 공간 활용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복도 공간들을 좀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바닥재는 무늬목 티크죠. 이제 무늬목이라고 하는 거는 천연 재료를 얇게 가공을 한 걸 합판에 붙여서 이제 만든 마루를 이제 무늬목 마루라고 하는데, 문의 톤과 바닥의 어떤 톤을 좀 비슷하게 맞추고 어떤 무게감 있게 가기 위한 어떤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제 색을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마루의 느낌과 문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으로 시공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너무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런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문의 컬러를 생각을 하실 때는 벽과 맞추든지 아니면 마루랑 맞추든지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주변의 색들과 조합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처럼 마루의 느낌을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 원로 컬러로 아주 딱 맞춰지진 않았지만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저희가 이제 문의 컬러를 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주로 TV 보시는 거고요. 여기 애들 노는 데죠. 책 보고 네. 뭐 TV 보고. TV 보고 애들 방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디귿자 형태다 보니까 이런 복도들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나다닐 때마다 어떤 외부 경관을 좀 끌어들이는 시원한 어떤 창들을 배치를 했고요.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누구 방이죠? 둘째. 둘째. 네. 딸이에요. 딸. 네. 딸아이 몇 살이에요? 지금 4살이요. 4살. 4살 딸아이 방입니다. 네.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가구를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톤으로 벽과 윗부분을 좀 다르게 저희가 컬러를 칠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뭐 색깔 또 다르게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작은 아이 방. 여기는 화장실. 중간에 방과 방, 아이들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데 한쪽을 열면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 세면대,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양치해 하면 이제 둘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지금은 안 하죠, 아직은. 가끔 따로. 씻어요. 자기들끼리? 혼자는 안 하고 가끔 뭐 욕조에서 물 받고 씻고 싶다. 욕조를 사용하고 싶을 때. 네. 네, 저희 애들도 욕조를 없을 때는 욕조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좋네요. 한 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갑자기 바꾼 건데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윈도우 시트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앉아서 애들 책도 보고 이렇게 바깥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이제 이 방이 재현 이 방. 이 방이 이제 빗소리가 조금 난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조금, 네. 저런 뭐 에어컨 틈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등에 틈이 있으니까. 얘가 누구야? 몸티. 이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건축주들이. 페인트를 하면 애들이 낙서하면 어떡하냐. 제가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시 칠하면 되죠. 아니, 그건 이제 해결 방법이고, 도배에는 낙서 안 합니까? 그래요. 그죠? 도배해도 상황은 똑같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번 지워드린 걸로 한번 알고 있는데 지웠었어요. 네, 훨씬 도배보다 간편했죠. 그게. 예. 여기도 애들이 여기서 자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정리가 돼 있지만 정리가 이런 침실의 장점이 애들이 좀 아늑함도 느낄 수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침실의 장점이. 저는 그래서 여기다 침실하시지 말고 위로 올라가서 쓰시라고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방이 굉장히 넓고 좋네요. 이런 레고들이 항상 이제 저희 집에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이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해보면 감당이 안 돼. 했어야 돼요. 네.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고 애들도 레고의 꿈을 뺏을 수도 없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레고. 네. 안방 봐도 됩니까? 네. 안방 가기 전에 여기 이제 세탁실이 있습니다. 네. 세탁실은 이렇게 숨겨놓는 걸로 저희가 공간 계획을 했고요. 여기를 이제 들어오면 아이들 방과 이제 이 복도 사이로 이제 안방이 이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딱 저 꽃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딱 이렇게 보이네요. 네. 코너 창으로 인해서 어떤 저 나무가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파노라마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호텔 느낌이 나는 이제 저희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뭐
화장실 이런 이제 공간들을 분리해서 기획 공간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는 샤워 공간입니다. 샤워 공간. 샤워만 여기서 이제 딱 하실 수 있는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체감이 어떤지. 여기 좁진 않으세요, 사장님? 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불편할까 좀 염려를 했던 사이즈긴 했는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네. 이게 너무 커도 좀 휑한 느낌이 있고 샤워실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면 뭐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변기 공간. 네. 이렇게 변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분리형 화장실의 장점은 변기를 누군가 차지하고 있어도 다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분리된 화장실의 장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하나의 화장실인 거잖아요.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리한 거죠. 매립 수전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거 관리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들 회피하시더라고 또 제 말을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고장 날 일 없죠. 이게 사용해 보시면 이게 한 10년 쓰면 고장 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네. 네. 이제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빨리 여기 물이 조금이라도 새는 어떤 느낌이 있으면 저기를 잠가 주셔야 돼요. 저도 뭐 매립수전 샤워실에서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샤워기 끝에 있잖아요. 저런 샤워기 끝에 이런 데서 이제 쓰시다 보면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수전을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라 계속 쓰다 보면 바킹이 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데도 좀 새기도 해요. 이거는 근데 매립 수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매립 수전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어떤 충격이 가해지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잘. 드레스룸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작아요. 그죠? 아, 집도 크게 만들어도 작아요. 네, 아무리 크게 만들어드려도 네, 드레스룸은 작은 것 같습니다. 집이 더 컸어야 되나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자,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다락방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 아, 장난감밖에 없는데. 네? 장난감밖에. 애들이 이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공간. 네, 올라가면 제 장난감 치워주세요. 애들 건데? 다? 이제 아이들 이제 장난감이 많이 와 있고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네, 애들이 노는 공간이죠. 아, 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 어떠세요? 겨울에도 사용해 보셨잖아요. 겨울에도 쓰죠. 네. 아, 좋아요. 이게 어디 제품이었죠? 컴포 벤트. 컴포 벤트? 네. 컴포 벤트? 네. 좋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시는데요? 그냥 좀 상쾌한 느낌이 계속 있으니까. 이거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얘는 지금 흡입하고 있는 얘는 거네요. 흡입. 그럼? 얘는 흡입? 얘는 배기? 배기. 그러네. 이게 이제 공기청정기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외부의 공기를 정화해서 들여보내고, 네. 내부의 나쁜 공기를 바로 내보내고, 그러면서 열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국내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비싸요. 2층만 하셨는데, 네. 근데 문제는 사장님도 이 국내 제품을 안 써봤다는 거야. 이 비교기가 안 된다는 근데 여기 그 문제인데. 국내 제품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평이 별로여가지고. 후기를 보고 결정하셨다? 네. 네. 이게 저희가 공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배관 자체를 사용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보다 좋은 건 이 배기와 흡입이 이렇게 어떤 공간이 크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 정화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아파트 살 때보다 먼지가 집에 쌓이는 양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아, 그건 제 때문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뭐 황사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을 때 내 책상 위에 먼지 쌓이는 양이 틀려요. 확실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 공간. 앉아서 사용하는 데는 이런 큰 수납을 해결하는 데 문제는 없죠. 이제 선반 2개를 걸어서 보기 싫으니까 이제
실용성 있는 문짝 소재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다 문으로 벽처럼 만들어 다른 거죠. 네. 이제 뭐 다락방까지 쭉 건축주랑 같이 둘러봤는데요. 저희 이제 하이라이트 공간인 다 가장 궁금해하실 주방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네. 들어오시면 이거 컬커스다, 컬커스.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주가 이런 어떤 나무 질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많이 좋아하신다는 걸 곳곳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선택해주는 가구라든가 중간중간에 있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방의 느낌도 이거 운호에서 제작한 거죠? 네. 이게 고제 무늬목입니다. 고제. 그러니까 100년 된 오래된 나무를 무늬목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MDF에 붙여서, 그러니까 순 원목을 쓰면 판재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무늬목을 MDF에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제 판재 같은 느낌이 나도록,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무늬목이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손에도 그 느낌이, 질감이 나는데, 저희 모델하우스의 테이블 있죠? 이게 이제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느낌이 좋아서 사모님은 그냥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제기 때문에 느낌이 좋다라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생나무를 가공을 하면 깨끗하게 나오지, 이렇게 페인 느낌, 오래된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도 세라믹이죠, 얘도. 세라믹인데 얘는 완전히 단색이네요. 네. 아주 모던한 느낌이 들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그러면 추가 설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집에든? 근데 저는 아파트에서 안 좋았던 기억이, 이걸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밟아서 막 어떤 센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그걸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 밟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건 안 그러네. 그냥 툭 치면 나오고. 이거 항상 켜놓겠네요,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이건 밀레 거네. 이 후드가 없죠? 저희 후드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세련된 어떤 아주 모던한 느낌의 이 라인 조명이 있고, 그 위에는 후드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얘만 빼서 청소하면 되는 거죠? 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연해보고 싶다. 이거 물 좀 한번 끓여볼 수 있어요? 해드릴게요. 네. 보조주방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조주방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용을 많이들 하고 이렇게 잘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주방용품을 통해서 조리하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조리하고 여기서 처리하고 이제 음식을 내는 이런 구조의 형태고요. 팬트리 역할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김전무랑 차 타고 전화 주셨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현장 인원들한테 별명이 있대요. 뭐요? 아세요? 몰라요? 산타크로스예요, 산타크로스. 왜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뭔가 채워주시고,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사오시고 이래서 이 직원들끼리 별명을 산타크로스라고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제 짓는 과정에서 속도 많이 썩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많이 썩었죠. 네, 많이 썩었나요? 네. 근데 이게 뭐 잘 못해줘서 썩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저희가 더 잘할 수도 있었겠죠. 더 잘 신경 썼더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건축주가 알아봐 주신 건 저희도 어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에서도 물도 한번 샜고요. 뭐 벽돌도 크랙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뭐 시공 뭔가를 잘못해서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라는 걸 건축주가 이해를 하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드리니까 이해를 잘 해주셨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을 상황이긴 해요, 지나가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거를 너무 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잘 해결되면 다음에는 그 문제가 안 생기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1년 되셨으니까 사계절을 다
지내신 거죠? 더 춥다거나, 아, 주택 이런 거 몰랐다거나,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아, 좋으세요. 진짜 좋으신 것 같아. 제가 항상 이 집을 짓기 전에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주택 가서 고생을 해봐야지 네가 네. 주택에서 네. 산다 만다 이 소리를 안 하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랬어요. 이걸 짓고 조금 살다가 제가 후회하면은 팔고 아파트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조금 손해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싹 없어졌죠.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내 영혼까지 갈아서 이거 하고 있다 이런 아 생각이 그렇죠. 아, 영혼만 다 갈았어요 모든 걸. 집에 대한 어떤 투자나 열정이나 이런 거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 근데 사실 처음에 설계하러 아 이거 왜 하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셨잖아요. 지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주택에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네, 전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은 출퇴근할 때 주차장. 아 이 차가 스트레스가 없는 거? 네, 차가 이 현관문 딱 열면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최고예요. 이게 짐이 많은데도 네.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거. 네. 아. 저희 주차장 차고를 이거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차에서 짐을 빼서 바로 놓거나 바로 싣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훨씬 더 유용하죠. 네. 애들도 이제 편리하게 좀 내릴 수 있고. 아파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차에 어디를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선 막 짐을 챙겨요. 챙겨가지고선 현관문 열고 엘베 타고 주차장까지 지하 주차장까지 갔다가 짐을 실었는데 뭔가를 놓고 왔잖아요. 야, 네가 가지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네가 가지고 와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냥 가서 사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뭐 놓고 와도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좋은 거 뭐가 있으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상관도 없고. 네네. 처음에 집 질 때는 마당은 전부 다 시멘트나 뭐 콘크리트로 발라서 잔디도 안 깔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에. 아, 그래요? 조경 자체가. 근데 여기 누가 관리해요? 제가 하죠. 아, 깎아요? 선생님 직접? 깎죠. 아. 2번 깎았어요, 2번. 아, 올해 2번? 네. 2번 깎았는데 괜찮네요?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한 3번, 4번 정도 이제 1년에 3-4번 정도 깎으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디 놀러 온 느낌도 들고 담장이 아주 특이한 것 같아. 이제 지나고 나서도 걸리버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랑 이제 작업하신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아쉬운 점이 제 눈에도 보이고 건축주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주들이 어느 정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자기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다 집을 짓는 저 같은 경우나 아마 다른 건축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시공 방법에 대해서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저렇게 하고 막 이제 그런 기술들만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마음이 안 들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뭐 중요하죠, 그런 것도. 네. 그리고 뭐 단열재를 넣는다 해도 빡빡하게 잘 넣는 것도 원하고 자기가 직접 체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평균치를 생각을 해서 건축을 하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신다는 얘기가 저는 너무 이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아, 막 주택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면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보통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집을 지었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봐요. 벌레, 쓰레기, 막 어떻게 하냐, 안 불편하냐. 기본적으로 전제가 불편하다라는 거를 깔고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제 이 주택이 진짜로 전원주택인지 아니면 조금 도심에 가까워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심할 것 같기는 해요. 아, 도심이기 때문에 네. 큰 불편함은 없다. 네. 아. 그렇죠. 여기는 기반 시설이 이 전원주택과는 다르게 또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원주택도 자연이 주는 여기서 이제
누리는 어떤 편리함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자연이 주는 어떤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는 네. 그 얘기 했어요. 그 나중에는 딴 데서 다시 지어가지고 살려고. 네. 오늘 촬영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커피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